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친구랑 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평화롭고 따뜻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6세 강민정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 외로운 일상에 지쳐 친구의 권유로 처음 버스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친구는 말했죠. 괜찮을 거야, 민정아. 좋은 사람들이야. 하지만 버스에 오른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정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저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어딜 나가요? 과연 그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챕터 1 여행의 시작.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66세 강민정 할머니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졸고 또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드는 그런 무료한 하루하루였죠. 남편 강수봉 씨가 2년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민정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외로웠어요.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죠. 그런 민정 할머니에게 유일한 위안은 30년 지기 친구 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이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민정 할머니 집에 놀러와서 수다를 떨곤 했어요. 어느 날 정숙이가 평소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민정아, 너 이러다 진짜 우울증 걸려.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나랑 여행 좀 가자. 여행? 우리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그리고 돈도 없는데. 아니야, 돈 많이 안 들어. 버스 패키지 여행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 회비만 내면 1박 2일로 좋은 데 데려가 준다고 하더라고. 민정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어디 멀리 나가는 것이었거든요. 민정아, 수봉이 형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너 혼자 집에만 있는 거 보면서.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민정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민정 할머니는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 한 번만 가보자. 정말 한 번만. 일주일 후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정숙이와 함께 약속 장소인 노원역 앞에 도착한 민정 할머니. 시간은 아침 8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모두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조용하고 서로 말도 별로 안 하고. 드디어 흰색 대형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버스 앞면에는 행복한 동행 여행 동호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버스 문이 열리자 한 남성이 내려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그분이 바로 박성호 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실 분들이시죠? 저는 이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성호입니다. 박 회장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다정했고 미소도 친근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눈빛이 조금 차가운 느낌이었달까요? 박성호 특히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저희 가족이 되신 걸 축하드려요. 가족? 조금 이상한 표현이었지만 민정 할머니는 그냥 친근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총 인원은 20명 정도였어요. 민정 할머니와 정숙이도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좌석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마치 결혼식장처럼 미리 자리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보니 조금 더 이상해졌습니다. 모두들 웃고 있긴 했지만 어딘지 어색한 미소였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자 박 회장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행 중에는 휴대폰을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여행에 집중하시고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요. 사고? 휴대폰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날까요? 민정 할머니는 의아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당연하다는 듯 휴대폰을 내주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냈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평창이었어요. 1박 2일 일정으로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근처 관광지를 구경하는 코스였죠.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들이
조금 이상했어요.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민정 할머니에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반가워요. 저는 김순례라고 해요. 민정 씨 혼자 사세요? 아,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이렇게 바로 하나요? 아이고, 그럼 많이 외로우시겠네요. 자녀분들은 자주 오시나요?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번엔 더욱 노골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경제 상황까지 묻다니. 그런데 이런 질문이 김순례 할머니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옆자리, 뒷자리 할머니들도 비슷한 질문들을 계속했거든요. 민정 씨, 집은 어디 사세요? 아파트예요? 남편분이 직장 다니셨어요? 연금 같은 건 나오시나요? 보험 같은 거 들어놓으신 게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3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신상조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어색했거든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그리고 민정 할머니가 대답할 때마다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특히 이상했던 건 사람들이 민정 할머니에게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정숙이나 다른 새로 온 사람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왜 자신에게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걸까요? 그냥 새로 온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버스는 계속 달렸고 민정 할머니의 불안감도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버스는 경기도를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상한 질문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질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뒷자리에 앉은 이기석 할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민정 씨, 남편분이 회사원이셨나요? 어느 회사에 다니셨어요? 퇴직금도 좀 받으셨겠네요? 왜 퇴직금까지 묻는 걸까요? 민정 할머니는 점점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총무를 맡고 있다는 윤미라 할머니도 끼어들었어요. 민정 씨, 혹시 남편분 명의로 된 통장이나 보험 같은 거 아직 그대로 놔두고 계세요? 그런 절차들이 참 복잡하잖아요. 도움이 되고 싶어서. 표면적으로는 도움을 주려는 것 같았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앞자리에 김순례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런데 민정 씨,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요. 우리 민정이. 처음 만난 지 2시간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우리 민정이라고 부르다니. 너무 어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갑자기 친밀감을 과도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민정이. 이제 우리 식구예요. 민정 씨만 기다렸어요. 정말 좋은 분이 오셨네. 마치 오래전부터 민정 할머니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순례 할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민정 할머니에게 내밀었어요. 민정이 이거 드세요. 몸에 정말 좋아요. 꼭 드셔야 해요. 작은 비닐봉지 안에 알약 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데 먹으라고 하다니. 민정 할머니가 이게 뭐예요? 라고 묻자 김순례 할머니는 비타민이에요. 여행하면 피곤하잖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알약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뭔가 찜찜해서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약 먹으면 속이 안 좋아져서. 그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30분 후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박성우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자, 여러분,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질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마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할머니도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윤미라 할머니가 바로 다가왔어요. 민정 씨 어디 가세요? 아,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화장실 가는데도 따라온다고? 뭔가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이기석 할아버지가 민정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정 씨, 혹시 가족분들한테 연락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하실 텐데.
하지만 휴대폰은 박 회장이 가지고 있다고 하니 지금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걸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휴게소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해 보니 더욱 수상했어요. 모두들 민정 할머니 주변에서 맴돌며 혼자 있지 못하게 했거든요. 편의점에 들어가려 하면 누군가 따라오고 벤치에 앉으려 하면 옆에 와서 앉고 마치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정 할머니가 없는 사이에 사람들끼리 뭔가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다시 버스에 올라타니 박성우 회장이 공지사항을 전했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 동호회 규칙이 하나 있어요. 여행 중에 본 것, 들은 것은 밖에 나가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만이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지 말라는 건지. 아직 별다른 일도 없었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과도한 친근함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김순례 할머니가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민정이 혹시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서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온 적 없어요? 돈 빌려달라거나 남편분과 무슨 약속이 있었다거나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민정 할머니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뒷자리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모르는 건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때를 말하는 건지, 뭘 모른다는 건지. 민정 할머니는 귀를 기울여 들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정확히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버스 안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윤미라 할머니가 박성우 회장에게 다가가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결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회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숙소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펜션이었는데 더 좋은 곳으로 변경했어요. 갑자기 숙소가 바뀐다고?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민정 할머니는 옆자리에 정숙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수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질문하고 감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숙이는 민정 할머니의 말을 듣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친근한 척하는데 눈빛은 차갑달까. 그리고 너한테만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는지 앞자리에 김순례 할머니가 돌아서며 웃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세요? 재미있는 얘기면 저희도 들려주세요. 민정 할머니와 정숙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산길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점점 인적이 드물어지는 곳으로. 휴대폰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는 곳으로. 창밖을 보니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분위기도 더욱 음산해졌어요. 그리고 민정 할머니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서 확인하는 모습들. 그런데 그것들이 일반적인 여행용품 같지 않았어요. 로프 같은 것도 있었고 두꺼운 비닐봉지 같은 것도 있었고. 도대체 여행에 그런 물건들을 왜 가져오는 걸까요? 민정 할머니는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자신을 여기로 데려온 이유는 뭘까요? 그때 박성우 회장이 다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참, 오늘 저녁에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민정 씨를 위한 환영회 같은 거죠. 민정 할머니를 위한 환영회, 왜 갑자기 그런 걸 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다른 새로 온 사람들을 위한 환영회는 없는 걸까요? 민정 할머니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과연 이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버스는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정 할머니의 운명도 점점 더 불확실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버렸다는 걸. 버스는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은 생각보다 낡고 으스스해 보였어요. 원래 예약했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할머니도 짐을 들고 내렸는데 주변이 너무 조용했어요. 다른 관광객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펜션 직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산속에 그들만 있는 것 같았어요.
박성우 회장이 펜션 열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룻밤 머물 곳입니다. 방은 2인 1실로 배정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방 배정도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민정 할머니는 김영자 할머니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71세로 버스에서 별로 말을 걸지 않던 분이었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 같아 보였거든요. 펜션 안으로 들어가니 시설이 정말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했고 바닥도 삐걱거렸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펜션에 다른 손님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있는데 김영자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민정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여기 사람들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김영자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민정 할머니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꾸 이상한 질문들을 하고. 저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매번 새로운 사람이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는 안 보이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다시는 안 보인다는 게 민정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미라 할머니가 민정 씨, 영자 씨 저녁 먹으러 내려와요라고 불렀어요.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큰 테이블에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시사는 생각보다 푸짐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사람들이 억지로 웃으며 대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박성우 회장이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민정 씨가 우리 가족이 된 날이니까 축배를 들어야죠. 사람들이 일제히 잔을 들었습니다. 민정 할머니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잔을 들었어요. 술이 몇 잔 돌자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영자 할머니가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거든요. 그런데 점점 김영자 할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술에 취해서인지 계속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영자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 여기서 조심해요. 이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어요. 박성우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또 시작이네요. 술 드시면 항상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정 씨, 우리가 예전에 한 일 말이야. 그때 그 돈이 얼마였는지 알아? 15억이었어. 그런데 박 회장이 그 순간 이기석 할아버지가 급히 일어나며 김영자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영자 씨 술 그만 마시고 방으로 올라가세요.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왜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민정 씨는 알 권리가 있어.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왜 매번 새로운 사람이 오는지.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뭔가 큰 비밀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윤미라 할머니가 김영자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영자 언니 정말 그만해요. 민정 씨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김영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무서운 말을 했어요. 민정 씨 조심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왜 자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까요? 김영자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올라간 후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소통하는 것 같았어요. 박성우 회장이 민정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민정 씨, 영자 씨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술 드시면 항상 저러거든요. 상상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세요. 정말 그런 걸까요?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의 표정은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정 할머니도 김영자 할머니가 걱정되어 빨리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에 들어가니 김영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든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민정 할머니가 영자 씨 괜찮으세요라고 물으니 김영자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술이 많이 깬 것 같았어요. 김영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정 씨, 제가 아까 한 말 진짜예요. 우리는 모두 과거에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투자 사기 무고한 사람들한테서 돈을 뜯어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민정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사기꾼들이라는 건가요? 그런데 민정 씨는 달라요. 강 씨는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당신 남편이.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우 회장이 들어왔어요. 박 회장이 김영자 할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영자 씨, 또 이상한 이야기 하시네요. 민정 씨, 미안해요. 영자 씨가 술 드시면 항상 이래요.
김영자 할머니는 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박 회장이 나간 후 김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누워있을 뿐이었어요. 민정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3시쯤 민정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김영자 할머니의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화장실에 간 건가 싶어 기다렸지만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복도로 나가서 김영자 할머니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1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걸 끌고 가는 소리 같았어요. 민정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이기석 할아버지가 버스 짐칸 근처에서 검은 가방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에서는 뭔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액체는 붉은색이었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기석 할아버지는 가방을 버스 뒤쪽 숲속으로 끌고 갔어요. 30분 후 이기석 할아버지가 혼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삽이 들려 있었어요. 민정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이기석 할아버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본 것 없던 일로 하세요. 민정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민정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영자 씨는 어디 계세요? 박성우 회장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자 씨요. 새벽에 갑자기 나가더니 안 돌아오네요. 원래 그런 분이에요. 가출벽이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반응하는 게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어젯밤에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검은 가방 붉은 액체 삽을 든 이기석 할아버지. 김영자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였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신도 김영자 할머니와 같은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걸. 김영자 할머니가 사라진 후 민정 할머니는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본 그 끔찍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태연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우 회장이 오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근처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점심 먹고 서울로 돌아가죠. 정말 일반적인 여행 일정 같았어요.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첫 번째 관광지로 이동하는 동안 민정 할머니는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사람들의 대화, 행동, 표정 모든 것이 어제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특히 박성우 회장의 가방이 눈에 띄었어요. 평소보다 두툼해 보였거든요. 뭔가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관광지에 도착해서 자유시간을 가지는 동안 민정 할머니는 기회를 엿봤습니다. 박 회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가방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가방 지퍼가 조금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의 지갑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박 회장 가방에 영자 할머니의 지갑이 분명 영자 할머니는 새벽에 나갔다고 했는데 민정 할머니는 손을 떨며 지갑을 꺼내봤습니다. 신분증도 있고 카드들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갑 안에서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그 사진에는 자신의 남편 강수봉 씨가 찍혀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찍힌 사람들은 지금 이 버스에 탄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성우 회장, 윤미라 할머니, 이기석 할아버지 사진 뒷면에는 2019년 모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정 할머니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편이 이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김영자 할머니가 말했던 15억 투자 사기라는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남편도 그 사기에 연루되어 있었던 건가요? 민정 할머니는 급히 지갑을 원래 자리에 넣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박성우 회장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확인하더니 민정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도저히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시사 후 버스는 두 번째 숙박지로 향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서울로 돌아가야 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연장된 거였어요. 계획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룻밤 더 머물고 내일 돌아가겠어요. 민정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왜 갑자기 일정이 바뀐 걸까요? 혹시 자신 때문인가요? 두 번째 숙박지는 더욱 외진 곳에 있는 산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펜션보다도 더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주변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고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어요. 산장에 도착하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산장 주인이 직접 나와서 맞이해 준 거예요. 첫 번째, 펜션에서는 직원을 본 적이 없었는데 산장 주인은 50대 중반 정도의 남성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인상이 험해 보였어요. 하지만 왜인지 민정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동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들고 산장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민정 할머니는 잠시 뒤처져 있었어요. 그때 산장 주인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이 사람들과 어떻게 알게 됐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산장 주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친구 소개로 여행 동호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산장 주인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조심하세요. 오래된 비밀이 있어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다가 그 다음엔 뭐라고 하려던 순간 박성우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산장 주인이 급히 입을 다물고 어색하게 웃으며 피했어요. 민정 할머니는 산장 주인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래된 비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없으니 한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식사 중에 이기석 할아버지가 술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어요. 에이, 이제 조심할 필요 없지 않나? 어차피 여긴 여행 동호회가 아냐? 과거 불법 투자 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야. 네 남편도 그 조직 일원이었어. 민정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장 주인의 경고와 김영자 할머니의 말 그리고 지갑에서 본 사진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어요. 박성우 회장이 이기석 할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박성우 회장이 민정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정 씨, 이제 다 아시게 됐군요. 우리는 모두 과거에 함께 투자 관련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좀 복잡해졌어요. 민정 할머니는 입이 맞댔습니다. 정말 자신의 남편이 투자 사기에 연루되어 있었던 건가요? 그럼 저는 왜 여기에? 박성우 회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수봉 씨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아주 많은 돈이 행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민정 씨를 모신 거예요. 민정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이런 일에 관련되어 있었다니, 그것도 거액의 돈을.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특별히 부자도 아니었거든요. 박성우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정 씨,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본 것 들은 것은 절대 밖에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뒤에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알 수 있었어요. 거부하면 김영자 할머니와 같은 운명을 맞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끔찍한 상황에 빠지게 되다니.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 정말로 그 돈의 행방을 모른다면 자신도 김영자 할머니처럼 사라져버리는 건가요? 민정 할머니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었어요. 정말로 남편이 그런 일에 관련되어 있었을까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니.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남편이 이 사람들과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거든요. 과연 남편이 숨겨놓았다는 그 돈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자신이 그 단서를 알고 있는 걸까요? 민정 할머니는 기억을 되짚어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챕터 5 위기의 시작.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민정 할머니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투자 사기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그것도 15억이나 되는 거액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민정 할머니를 그냥 보내줄 것 같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김영자 할머니의 운명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사람들은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이제 혼자 방을 써야 했어요. 김영자 할머니가 없어진 후로는 방에 혼자 있으니 더욱 무서웠습니다. 창밖은 완전히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는 도망갈 곳도 없었어요. 민정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새벽 2시쯤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정 할머니는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박성우 회장과 윤미라 할머니, 이기석 할아버지가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단 위에서 귀를 기울여 들어봤어요. 아래에서 들려오는 대화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정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정말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수봉이가 아내한테는 말 안 했을지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15억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15억, 정말 그 돈이 존재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돈의 행방을 알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정이를 좀 더 압박해야 할 것 같아. 영자처럼 처리하기에는 아직 아니야. 일단 더 시간을 갖자.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민정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자처럼 처리한다는 게 김영자 할머니를 죽였다는 뜻인가요? 그때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정 할머니가 너무 앞으로 기울어졌던 거예요. 아래에서 대화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발걸음 소리가 계단 쪽으로 향했어요. 민정 할머니는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잠시 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정 할머니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민정 할머니가 안에서 문을 잠가뒀었어요. 민정 씨, 괜찮으세요? 뭔가 소리가 들려서. 민정 할머니는 자는 척했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박성우 회장이 한참을 기다리다가 발걸음 소리를 내며 멀어졌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감시받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민정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산장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도망갈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몇 시간은 걸어야 할 것 같았어요. 게다가 길도 복잡해서 길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때 산장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처럼 주변을 살피더니 민정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죠? 복도에서 소음이 있었는데 산장 주인도 어젯밤 일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여기서 나갈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이 사람들이 떠날 때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저도 이들이 무서워서. 산장 주인도 이들을 무서워한다고. 그럼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맞는 거네요. 예전에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그 후로는 어떻게 됐다는 건지 말하지 않았지만 민정 할머니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더욱 차갑고 경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성우 회장이 민정 할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정 씨,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혹시 이상한 소리 들으신 건 없고요. 확실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민정 할머니는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박 회장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식사 후 윤미라 할머니가 민정 할머니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정 씨, 진짜 남편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비밀번호나 열쇠나 뭔가 특별한 물건이나.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이 그런 일에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도 어제 처음 알았다고요. 윤미라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정말 곤란해지네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뭘 한다는 건지 민정 할머니는 더욱 무서워졌어요. 점심시간 후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우 회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민정 씨,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로 수봉 씨가 남긴 단서를 모르시겠어요? 민정 할머니는 정말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서 실망과 분노가 드러났어요. 이기석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갑자기 산장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자동차 소리 같았어요. 누군가 찾아온 건가요? 사람들이 모두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바람에 뭔가 날린 소리였나 봅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소동 중에 민정 할머니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성우 회장이 깜빡하고 놔둔 휴대폰이었어요. 민정 할머니는 재빨리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외부에 연락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게다가 신호도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성우 회장이 돌아서더니 민정 할머니를 봤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민정 씨, 뭘 하고 계신 거죠? 민정 할머니는 완전히 들켜버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인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모두 민정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그 눈빛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였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는 걸. 챕터 6 충격적 진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민정 할머니를 발견한 박성호 회장,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민정 할머니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었어요. 박성우 회장이 천천히 다가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정 씨, 휴대폰 주세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민정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내주었습니다. 박 회장이 휴대폰을 받아들고 확인해 보더니 다행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민정 할머니에 대한 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척하거나 동호회 회원인 척할 필요가 없어진 거였어요. 윤미라 할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 씨,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진짜 이야기를 해보죠. 이기석 할아버지도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 왜 이렇게 버티는 거야? 민정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른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돈이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박성우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15억이라는 거금을 남편이 숨겨뒀는데. 사실 민정 할머니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남편이 그런 거액을 숨겨뒀다면 왜 평생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을까요? 왜 아들 대학 등록금도 어렵게 마련했을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돈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박성우 회장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서류들을 꺼내 민정 할머니 앞에 펼쳐놨어요. 이것들을 보세요. 당신 남편 강수봉이 이름으로 된 계좌 내역들이에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억 2천만 원이 들어왔다가 모두 인출됐어요. 민정 할머니는 그 서류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남편 이름으로 된 계좌였어요. 하지만 이런 계좌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박 회장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들입니다. 강수봉 명의로 여러 부동산을 샀다가 팔았어요. 모두 투자 사기로 얻은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였죠. 민정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정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건가요? 그것도 자신 몰래. 마지막 인출은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15억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죠. 박성우 회장의 말에 민정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남편의 죽음도. 설마 남편을 당신들이... 아니에요. 정말 자연사였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죠. 돈을 인출한 직후에 죽다니. 그렇다면 남편이 15억을 어디에 숨겨뒀을까요? 정말로 민정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윤미라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정 씨,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로 남편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요? 어디 자주 가거나 뭔가 숨기거나. 민정 할머니는 기억을 되짚어봤어요. 남편이 죽기 전 몇 달 동안 뭔가 달랐던 점이 있었나요? 그러고 보니 남편이 죽기 한 달 전쯤부터 자주 외출했었어요. 친구 만난다고 하면서.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피곤해했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아, 맞다. 남편이 갑자기 보험을 정리한다고 했었어요. 만에 하나 내가 먼저 가면 너 혼자 어려우면 안 되니까라고. 그리고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 이상한 열쇠를 들고 있었던 것을. 여보, 그 열쇠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남편이 당황하며 아, 그냥 친구 창고 열쇠야 라고 얼버무렸던 기억이. 그 열쇠는 어디 갔을까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할 때는 보지 못했는데. 민정 할머니가 뭔가 기억해내는 표정을 짓자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게 있나요? 민정 할머니는 망설였어요. 정말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자신도 김영자 할머니처럼 될 것 같았어요. 열쇠, 이상한 열쇠를 들고 있었어요. 친구 창고 열쇠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열쇠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유품 정리할 때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뭔가 단서를 찾았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박성우 회장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고 어떤 창고일까요? 그리고 그 창고에 15억이 숨겨져 있는 건가요? 창고라면 개인 창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 대여금고일 수도 있어요. 윤미라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때 민정 할머니가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자주 갔던 곳 집 근처에 있는 셀프 스토리지였어요. 개인 창고를 빌려주는 곳. 남편이 오래된 물건들 정리해서 맡겨놓는다고 했었는데 왜 그런 곳을 이용하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혹시 셀프 스토리지일 수도 있어요. 집 근처에 그런 곳을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은 것 같았어요. 박성우 회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내일 당장 서울로 돌아가서 그 창고를 확인해 봅시다. 민정 씨도 함께 가야 해요. 민정 할머니는 불안했어요. 만약 그 창고에서 돈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돈이 없다면 어떤 경우든 자신에게 좋을 게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서울로 돌아가서 그 창고를 확인해야 했어요. 과연 그 창고에 15억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민정 할머니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버렸다는 걸. 그날 밤 민정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서 남편의 창고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만약 정말 그 창고에 15억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돈을 찾고 나서 자신을 그냥 보내줄까요? 김영자 할머니의 운명을 생각하면 그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 창고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럼 자신도 김영자 할머니처럼 실종되어 버리는 건가요? 어떤 경우든 좋을 게 없었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새벽 3시쯤 민정 할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것 같았어요. 1층으로 내려가서 산장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워낙 깊은 산속이라 길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때 산장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나 봅니다. 뭘 하고 계세요? 도망치려고요? 민정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산장 주인의 표정에서 적대감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산장 주인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나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들도 교대로 지키고 있거든요. 정말 감시하고 있었군요. 민정 할머니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 혹시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뜻일까요? 산장 주인이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빨리 서울로 돌아가서 창고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박성우 회장이 민정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민정 씨, 오늘 창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도. 협박인지 부탁인지 모를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버스에 짐을 싣고 출발 준비를 하는 동안 민정 할머니는 마지막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어서 도망칠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산장 주인이 박성우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계산서 확인 좀 해주세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박 회장과 몇 명이 산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산을 확인하러.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장 주인이 민정 할머니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 기회라는 뜻 같았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산장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산장 주인이 미리 준비해놓은 산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건네줬어요. 이 길로 1시간 정도 내려가면 마을이 나와요. 거기서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민정 할머니는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급히 산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66세의 나이에 이런 험한 길을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 씨, 어디 계세요? 위험해요. 돌아오세요.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산을 내려갔습니다. 1시간 후 드디어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몇 집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민정 할머니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표를 보니 다음 버스는 2시간 후였어요.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곧 따라올 테니까. 그때 마을 어귀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박성우 회장 일행이 따라온 건가요? 민정 할머니는 급히 마을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 마당에 몸을 숨겼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냥 지나가는 차였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안도했어요. 그런데 그 차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류장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경찰이었어요. 정말 경찰이었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구조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급히 뛰어나가서 경찰에게 달려갔어요. 경찰관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저를. 하지만 경찰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놀라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민정 씨죠. 실종 신고가 들어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종 신고 누가 신고한 걸까요? 경찰이 계속 말했습니다. 동호회 회장님이 신고하셨어요.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된다고. 지금 모든 사람이 찾고 있어요. 민정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박성우 회장이 경찰에 신고를. 그럼 경찰은 박 회장 편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저를 위협했어요. 김영자라는 할머니도 죽였고. 경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할머니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피해 망상 같은 증상이. 피해 망상. 경찰이 민정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또 다른 차가 나타났습니다. 박성우 회장과 윤미라 할머니가 타고 온 차였어요. 박 회장이 차에서 내려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정 씨를 찾아주셔서. 그리고 민정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민정 씨, 왜 혼자 나오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아서 더 걱정됐어요. 치매. 박 회장이 경찰 앞에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민정 할머니는 항변하려 했지만 경찰은 이미 박 회장의 말을 믿는 분위기였어요. 경찰이 민정 할머니를 박 회장에게 인계하려는 순간 민정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거짓말해요. 정말로 사람을 죽였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할머니가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라며 동정하는 표정만 지었어요. 결국 민정 할머니는 다시 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탈출 시도는 실패였어요. 차 안에서 박성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정 씨, 괜한 고생하셨네요. 이제 순순히 협조하시죠. 서울 가서 창고만 확인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창고를 확인한 후에도 끝이 아니라는 걸. 과연 민정 할머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렸다는 걸. 탈출에 실패한 민정 할머니는 다시 버스에 탔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경찰도 믿어주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버스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지만 이번엔 정말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민정 할머니가 도망치려 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경계심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박성우 회장이 민정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정 씨, 이제 마지막이에요. 창고에서 돈을 찾으면 모든 게 끝나요. 당신도 자유로워지고. 정말 그럴까요? 민정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오후 3시경 버스는 노원구에 도착했습니다. 민정 할머니가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평소라면 반가웠을 텐데 지금은 무서웠습니다. 셀프 스토리지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자주 갔던 곳. 사람들이 모두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20명의 노인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니 꽤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동호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셀프 스토리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로 각 층마다 수십 개의 개인 창고가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박성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강수봉 씨 명의로 빌린 창고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부인분이 오셨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맞네요. 2층 B-47호실이에요. 하지만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는데. 그 말에 사람들이 민정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민정 할머니는 남편의 유품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분명히 유품 정리할 때는 그런 열쇠가 없었는데 혹시 어디 다른 곳에 숨겨뒀을까요? 그때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항상 차고 다니던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였는데 그 안이 열리는 구조였어요. 혹시 그 안에 열쇠가... 혹시 목걸이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박성우 회장이 결정했습니다. 좋아요. 집에 가서 찾아봅시다. 민정 할머니의 집은 바로 근처였어요. 평소 같으면
2년 만에 20명의 손님을 맞는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남편의 유품이 있는 서랍을 열었어요.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십자가 부분이 열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드디어 창고를 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다시 셀프 스토리지로 돌아갔습니다. 2층 B-47호실 앞에서 민정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었어요.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그리고 여러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박스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박스에는 사진들과 개인 물품들. 세 번째 박스를 열었을 때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박스에도 현금이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거액의 돈이 숨겨져 있었어요. 박성우 회장이 돈을 세어보더니 말했습니다. 55억 2천만 원 정확히 맞네요. 정말로 남편이 이 거액을 숨겨뒀었군요. 민정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함께 살았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사람들이 돈을 나눠 갖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몫을 챙기는 것 같았어요. 그때 민정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성우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민정 씨는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그냥 남편 유품 정리하러 왔다가 빈 창고만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는 오늘 처음 만났고 앞으로도 만날 일 없을 거예요. 그들이 민정 할머니를 보내주겠다는 건가요? 정말 믿어도 될까요? 이기석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정 씨 혹시라도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하면 당신도 영자 씨처럼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전히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모두 챙기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혼자 남겨졌어요. 잠시 후 박성우 회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정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당신 남편은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 돈은 정말 무고한 사람들 것이었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박성우 회장도 사라졌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혼자 남겨진 빈 창고에 서 있었어요. 2년 동안 남편이 죽었다고 슬퍼했는데 정말 그럴 자격이 있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정 할머니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끔찍한 비밀을 안고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박성우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민정 씨,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긴 당신 자리예요. 무슨 뜻일까요, 설마? 박성우 회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의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하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민정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그들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걸.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박성우 회장이 사라진 후 민정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와 똑같은 집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그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민정 할머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들의 일원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김영자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은 밝혀질까요? 모든 것이 의문 속에 남겨진 채 민정 할머니의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끝일까요? 그때였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